희성킴의 라디오 쇼. 희성김의 라디오쇼 오늘의 사연, 영원한 숙제, 엄마와 딸에 대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딸 참 너무나 어려운 이슈인데요. 박사님, 엄마와 딸은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네. 어려운 유형이. 첫 번째는 엄마 곁에 딱 붙어서 사는 딸. 두 번째는 가능하면 엄마와 멀리 떨어져서 사는 딸. 그러네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가장 잘 분석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엄마와 딸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관계인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분리가 안 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엄마와 딸의 관계는 양가 감정의 뭐랄까 본산지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애증 관계가 되기 쉬운 관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성장 과정을 보니까 이제 아기를 가져서 입덧할 때 엄마처럼 입덧한다는 말을 들었고요. 또 갑상선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혹들이 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그럴 것이다. 왜 전 전혀 몰랐다고. 엄마 그랬어? 그랬더니 나도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뭐 이 몸에 이제 신체 어떤 특징이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 뭐 폐경기도 엄마처럼 엄마가 하는 폐경기의 고통이나 그 과정을 비슷하게 겪는다. 이렇게 엄마와 딸에는 굉장히 많은 전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살았나를 볼 때 나도 엄마처럼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약간의 미신적인 생각도 쉽게 들 수 있고요.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엄마는 어떻게 살아왔을까라고 엄마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은 엄마와 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히 엄마는 딸과의 분리가 안 되면서 마치 딸을 기를 때 딸을 인형 다루듯이 뭐 머리를 옛날에 뭐 마른 인형 할 때 머리 네. 이렇게 묶어보고 저렇게 묶어보듯이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하고 싶은 거를 나는 안 하고 딸들한테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있고요. 옷을 입힐 때도 그렇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엄마가 입히는 딸들이 엄마가 입히는 대로 입다가 이제 중학교 뭐 이렇게 사춘기에 들어가면 이제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입지 말라는 거 입고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러 반대로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딸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죠. 자존감이 낮은,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딸이 딱 태어났어.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나 엄마한테 매달리고 엄마한테 도움을 구하고 할 때 도움을 주면서 나 괜찮은 존재고 나 이 땅에 살아도 되는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나를 막 따라다니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대리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놓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많은 애를 쓰고 딸을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을 하는데 이 딸이 이제 엄마가 부담스러워지거나 또는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랑 떨어지고 싶을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았고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는데 정말 못됐다, 나쁘다 뭐 이런 말들을 엄마들이 쓰죠. 또 내지는 아빠와의 삼각관계에서 딸을 쉽게 물론 아들도 있겠지만 딸을 쉽게 해서 아빠를 같이 이제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안 좋은 부분을 내 팔자를 얘가 닮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본인을 위해서 너무 많이 희생하고 뭔가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엄마의 꼭두각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런 생각도 갖고 또는 엄마의 감정 같은 게 요즘 많이 쓰는 감정 쓰레기통 나는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 엄마가 화나면 화를 받아야 되고 슬프면 슬픔을 받아줘야 되고 짜증나면 짜증을 받아줘야 되는 그러면서 엄마랑 떨어져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엄마를 내가 부양해야 된다. 저렇게 불행한 엄마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아빠 역할이 부재할 때나 아빠가 이제 좀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그거를 아빠 역할까지 엄마의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하고의 제대로 된 어떤 분리, 독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결혼하고 또 뭐 사위가 생기고 이라고 할 때 이제 요즘은 고부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장모 사위 간의 갈등이 또 굉장히 네. 가족 관계에서 굉장히 큰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게 나타나고 있죠. 저도 한숨이 엄마와 딸 상담 사연은 너무나 많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 가지 관계의 유형이 있는데 그 모든 관계의 유형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사님?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오는 주제가 이제 융합, 뭐 심리적으로 말하면 융합 관계, 네. 융합 관계라는 얘기 있는데요. 저는 엄마와 딸은 동맹 관계여야지 되고 동맹은 쉽게 돼요. 이게 동맹 관계이지 융합 관계가 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동맹은 되게 멋진 거예요. 그래서 딸의 앞길에 뭔가 동맹 관계에서 앞길을 뚫어주고 지지자가 돼주고 후원자가 돼주고 또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되고 이러게 이제 정말 엄마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하고 있는 역할인데요. 이게 건강한 어떤 경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얘도 좋아하는 걸 거야. 또 내가 싫어하니까 얘는 당연히 싫어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엄마의 어떤 내가 싫어하는 건데 아예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경우 이게 이제 융합으로 가는 건데 이제 동맹 관계는 좋은데요. 융합 관계는 해롭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나하고 다른 존재고 얘는 나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이거에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다르네 라고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열거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융합으로 가지 않는 동맹으로 남겨서 건강한 동맹 관계 아니 멋진 관계 동반자 관계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엄마는 딸을 자꾸 친구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딸의 입장에서 보면은 친구 아니잖아요. 딸은 언제나 엄마를 원하지 친구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엄마는 딸을 친구로 여기게 되는 게 거기서 이제 서로 기대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딸에게서 엄마의 역할은 뭐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경험에도 그렇고요. 이제 엄마한테 기대고 싶은데 이제 엄마가 엄마의 넓은 품으로 딸의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 속상한 거나 인생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품을 만큼 넓은 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국은 내가 어떤 걱정을 할 때 엄마가 나보다 더 많이 걱정해요. 내가 어떤 거 속상한 일을 겪었어. 그러면 엄마는 나보다 더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은 이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기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뭔가 어렸을 때 그런 엄마는 사라지고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딸에게는 이게 서운한 뭔가 아쉽고 서운하고 슬픈 경험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얘한테 얘가 원하는 건 엄마지 친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필요하고요. 딸을 통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어떤 나의 그런 욕망들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고 딸 입장에선 또 엄마하고 좀 떨어지고 싶을 때 죄책감이 느껴질 때가 그렇죠. 있어요. 내가 이러면 엄마가 상처받지 않을까. 엄마가 날 너무 의지하고 기대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좀 속상해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다 죄책감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엄마와 자식 관계에서는 나쁘다 못됐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융합 관계를 조금 이제 떨어뜨려 놓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박사님도 딸이 있으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어떤 엄마와 딸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가요?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상적인 모녀 관계라는 건 어떤 걸까요? 글쎄, 뭐 제가 그걸 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 딸이 한 3살 땐가
그러니까 엄마랑 찰떡궁합이었죠. 그러니까는 딸은 이제 어쨌든 주 양육자가 저였으니까 저하고 이제 뭔가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고 내가 좋아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당연히 엄마가 좋아하고 딸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게 되는데 애가 어느 순간인가 한 만 세네 돌, 네 돌 넘어가니 하루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엄마도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뭐 이렇게 저하고 딱 분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딱 그게 얘가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런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느껴졌죠. 그래서 나와 다른 이 아이의 다른 독특한 것들이 뭘까를 저는 이제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아이는 이러면서 나하고 다르구나.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점도 많지만 다른 점 더 많은 굉장히 독립적인 인격체인데 다른 점은 자꾸 중요하지 않게 내지는 다른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제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찾아보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멋진 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멋진 여성은 내가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게 멋진 여성이 아니던데 이건 또 저한테 계속 이렇게 융합관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자꾸 애를 융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못한 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얘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자꾸 아이한테 자꾸 무의식 중에 말을 하고 싶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좀 서운하거나 좀 저런 거 안 될 텐데 뭐 이런 의심과 걱정의 눈초리를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스로한테 늘 암시하는 게 얘의 아름다운 얘가 멋진 여성은 얘의 독특성에서 나온다. 이런 걸 제가 늘 이제 스스로에게 뭐랄까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죠. 예. 저도 상담을 하면서 젊은 20, 30대 여성들을 봤을 때 상담 사연에서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엄마가 그 말을 딸에게 했을 때는 엄마들은 그 말이 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했다. 너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결혼 행복한 거고 연애가 행복한 거다. 집에만 있는 사람 만나지 마라. 네 아빠 봐라. 뭐 아니면 친구 좋아해서 어울리는 사람 만나지 말아라. 뭐 가정적인 사람 만나라는 게 자기 인생에서 답답한 부분을 딸에게 얘기한 거지만 딸에게는 그게 굉장히 많은 세뇌처럼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할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해 준 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게 많은 부분 엄마에 의해서 세팅이 되었어요. 아빠와의 관계에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 딸에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엄마가 생각해 보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 엄마가 내 인생에서 뭔가 결핍됐던 부분을 딸에게 투영해서 너는 이러지 말아라. 뭐 난 내가 너 때문에 어떤 인생을 희생하고 포기했는데 라고 말하지 않도록 노력도 했으면 좋겠고 또 딸도 어느 정도 엄마의 희생도 알아주고 엄마에게 잘하기도 하지만 엄마랑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언니 페미토크니까요. 엄마랑 딸이 조금 분리를 해도 서로가 너무나 죄책감을 가질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이 엄마의 인생도 돌봐주실 거고 하나님이 그 딸의 인생도 돌봐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안심하고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참 너무나 어려운 영원한 인생 숙제인 엄마의 딸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 저희가 오늘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 김수현 박사님 감사하고 희성킴의 라디오쇼 이렇게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희성킴의 라디오쇼